매일 아침 9개 일간지를 훑어보는 전생의 나라를 구한 경계녀의 주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생의 나라를 구한 경계녀의 주간 브리핑 4월 셋째 주 방송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즐거운 주말이었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이었죠. 저는 비가 많이 와서. 네. 봄날에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요. 주말에 세월호 2주기 문화제가 좀 있었죠. 너무 네. 보기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비 그렇게 많이 오는데. 한 12,000 정도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산 쓰고 애기 우비까지 입혀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근데 주변 비 피하면서 커피 마시던 참가자들까지 하면 예, 한 2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만이 아니라요. 예. 거기 10만이. 네, 어쨌든 4.16 세월호 2주기를 곳곳에서 좀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특히 광화문에서 진행된 문화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빗속에서 많이 진행이 좀 됐었죠. 행사가 제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쭉 이렇게 줄이 늘어서져 있길래 이게 무슨 줄인가 했더니 다들 이제 끝나고 분향하고 돌아가시려는 분들이 줄이 거의 그 세종대왕상 앞에까지 줄이 좀 늘어서 있었던 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좀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끝나고 집에 가니까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세월호 특집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보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날까지도 계속 네. 상위 검색어에 링크가 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방송 보고 대단히 반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요약된 것만 네네네. 봤어요. 근데 그게 2년 전에 사실 얘기가 한 번씩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공중파 힘이 진짜 네, 크긴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다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 이것 다시 회자가 되기 시작하고 2년 전에 나왔던 몇 가지 뭐 음모설과 음모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더 신빙성 있게 얘기가 되고 이런 거 보면서 역시 공중파 힘이 있긴 있구나. 아무리 우리가 욕을 해도. 좀 가장 화가 났었던 게 이제 그 해경이 출동하고 1, 2, 3정 뭐 이렇게 출동하고 했는데 가서 계속 사진 찍고 있고 왜 청와대가 계속 몇 명 구했냐 어떻게 되고 있냐 영상 볼 수 없냐 사진 달라 막 이러니까 1, 2, 3정 정장이 출동하자마자 한 일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전송하고 이러느라고 실제 그 한겨레 20일 기자의 말에 의하면 1, 2, 3정에 타고 있던 사람이 13명인데 그중에 실제로 고무단정을 타고 구조에 나선 사람은 2명 나머지는 게 끌어올리는 역할만 하고 뭐 사진 찍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 배가 기울어지는 순간에도 정말 막 답답해가지고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에서는 진짜 핸드폰을 깨버리고 싶더라고요. 네, 너무 답답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의혹들이 좀 그동안 짚어왔었던 의혹들인데 의혹들이 많이 특히 이제 국정원과의 관계, 양우공제회 이야기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국정원은 그냥 공문 한 장으로 이 방송에 대처를 했죠. 우리 곽 박사님 세월호의 진실 재판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네. 총선 결과가 네. 워낙에나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 여세를 모아서 당연히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하게도 특별법이 개정되면 세월호 관련 조사도 지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온갖 방해, 사실상 방해지 않습니까? 뭐 예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조선일보가 공격을 하고 세월호 관련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당연하게도 세월호 인양을 해야죠 이제. 네. 뭐 7월 얘기 나오던데 네. 오늘. 근데 이제 특조위 활동 기간이 6월에 끝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지금 연장이 현행대로는. 된다고 보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민의당이 뭐 6월에 끝나는 게 다행히도 정해진 건 아니라고. 새누리당의 예산을 주장인 6월까지 예, 네. 새누리당의 주장이 그렇죠. 책정해놨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과 지금 특검은 이미 특조위에 의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요거를 좀 통과시키자라고 양당에 제안을 그렇습니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월호의 진실이 양파 껍데기 뺏기듯이 하나하나 그죠? 끝까지 한 10만 이거- 건 다시 더 찍으세요. 10만 권이요. 저번에 몇 번 찍으셨어요? 저번에요. 네. 저번에 해외 번역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권수를 얘기해 주세요. 권수를 1,000권? 2,000권? 2,000권?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1,000권은 더 찍었어요. 네. 1,000권은 더 찍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다음 방송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곽 박사님 책 팔아서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시고 그러려고 그 책을 쓰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그 인쇄 같은 거 전혀 받지 않고 네. 재능 기부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그래서 했고. 이번에 많이 찍어서 관심 있을 때 또 책으로 보면 이게 네. 더 정연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트위터 지난번에도 파워 트위터리안 한분 김빙삼 씨 소개했었는데 또 장문의 글을 쓰셨어요. 근데 저는 2년 전에 사실 이 김빙삼 씨 주장을 2년 전에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 아까 경계녀가 얘기하신 장면 있잖아요. 구조대가 구조는 안 하고 사진 찍어서 청와대 계속 VIP한테 보고해야 된다. 이 장면이 너무 답답했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가지고 이제 김빙삼 씨가 나름의 이건 소설입니다 하면서 썼는데 네. 가장 현실 같은 소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게 실제 박근혜 정부가 그 당시에 이제 정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특히나 이제 대선 부정선거 문제를 벗어나 보려고 이 세월호 사건을 사실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살짝 기우뚱하게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짱 나타나서 현장 지휘를 하면서 다 구출해내는 이런 장면을 했다. 2000 몇 년이죠? 아덴만의 영웅 그 청해 부대의 여명 작전 해가지고 그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이제 선원들 구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나 노리지 않았나라는 게 주장이에요. 김빙삼 씨의 주장.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차츰 그냥 하나의 음모설이 아니라 야, 그러면 네. 뭐 이어져서 음모설이긴 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은 뭐 내려갔다 올라오는 시간으로도 해석이 되고 뭐. 비행기를 타고 있었을 거라는 네. 거죠. 헬리콥터를 타고 그 팽목항 근처로 가고 있지 않았을까. 네. 근데 가는 과정에 생각보다 세월호 침몰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되는 바람에 그때 당황해서 작전을 취소한 거 아니에요? 전체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해경이죠. 해경에서 찍었던 동영상들을 편집해서 그 정리된 동영상본이 올라온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들 이제 느긋하게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월호가 갑자기 침몰하기 빨라지게 급격하게 이제 무게 중심 위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그래서 당황하죠. 상황에서는 그때 한 명. 예. 당황하지 않습니까? 네. 오 하면서 뭐 갑자기 놀라잖아요. 그런 정황들이 좀 심증이었습니다만 심증이 물증으로 전환되려면 당장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든지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20대 국회의 힘으로 국민의 명령으로 일단 인양부터 온전한 인양을 형태의 하고 인양. 그 특조위에서 대통령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 조사하는 게 뭐 위헌적 발상이네 뭐 하는데 대통령을 그 형사로 예, 하는 할 게 수 이제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는 하고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탄핵을 하면 되는 거고 맞아. 조사까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 알 권리 문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뭐 7시간 지금까지 뭐 정윤회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월호와 관련해서 더 고의적이고 더 악의적인 행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해명을 해줘야 된다. 이게 해명이 안 되면 저희도 찝찝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방송을 통해서 사실 이제 SBS가 이 방송하면서 빅데이터라는 거를 분석을 했거든요. 116만 건 정도의 세월호 키워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좀 했는데 참사 초기에는 이제 당연히 그 생존자 구조가 최대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입장들이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보상금, 뭐 선체 인양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된다더라, 뭐가 얼마 거쳤다더라, 뭐 이거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더라.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자극적인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런 키워드들이 자꾸 바뀌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걸 뭐 기억교실 존치 논란 등 계속 이렇게 정치화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SBS가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겹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러면 진실에 얼마만큼 접근해 있냐. 진실에 접근을 하나도 못 했잖아요. 돈과 노력의 문제, 말씀하신 대로 진실 문제인 거죠. 저희가 이번에 총선만 해도 나라의 공력이 얼마나 여기에 재정이나 노력이 얼마나 투여가 됩니까? 근데 이렇게 대통령을 세우고 정치인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고 무슨 과오를 했고 이런 걸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런 선거를 몇 번을 반복하고 해도 공허한 문제가 된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세월호를 인양하고
이거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문제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19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가 회기인데요. 지금 뭐 3당이 임시국회를 여는 것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하니 이 19대 국회가 가기 전에 세월호 인양 문제라던가 이런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검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빨리 19대 안에 결정이 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이제 지난주에 또 방송에서 좀 다루기는 했는데요. 이 총선이 계속 지난주 한 주에 계속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마지막에 이제 좀 전망 이야기하면서 사정 당국 바람, 뭐 공안 정국의 바람 이런 것이 불 것이다라고 했는데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 아니나 다를까 속보가 뜨더라고요. 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이제 된 혐의가 3분의 1이 넘죠 의석수에 108명이 수사 대상이고 그 중에 98명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한 5명 당선자에 대해서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경계련님은 무슨 검찰청에 정보원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딱. 그러니까 이럴 거야. 박근혜가 저는 국민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럴 거야라고 했었는데 정말. 선거법은 철저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얘기했던 뭐 빨간 옷 선거 운동. 그렇죠. 부터 해가지고 접점 지역을 다니면서 이것부터 수사를 해라. 네.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도 합리적이고 공정할 텐데 이건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울산 당일날 바로 울산 윤종호 네. 당선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압수했죠. 했습니다. 압수수색할 때 선거운동원들이 놀랬대요. 진짜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근데 나눈 게 없다는 거죠. 사실 그날 뉴스 하나 만드는 압수수색이었다. 피켓 2개 가져갔다는 거예요. 네. 그 사무실 압수수색 해가지고 뭐 피켓 2개랑 뭐를 하나 가져갔다고 압수수색 해가지고. 저희 집 압수수색 할 때도 종편 카메라가 20대가 왔는데 큰 상자 들고 나갔잖아요. 그 형사들이 그 상자에 엄청 큰 상자 몇 개를 들고 나갔거든요. 그 상자에 담긴 건 제 USB 하나. 그 USB에 들었던 건 저희 가족 사진 150장. 150장. 이렇게 좀 이제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사정당국의 바람을 계속 하는 것인지 뭐 103명이라고 하면 108명이라고 하면 정말 국회의원 3분의 1이 재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 그러지. 그중에 이제 야권 후보들한테 집중을 하겠죠. 집중이 아니라 나머지는 안 하겠죠, 조사를. 이미 그 야권 단일 후보란 그 표현을 쓴 후보들한테 수사를 구체적으로 들어간 건 그게 제일 야권 단일 후보라는 이제 선전 명칭. 자체가 네. 뭐 국가 선거법 위반 아니냐. 저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말할 뻔했어요. 네. 선거법. 또 이런 공안 탄압에 뭐 이런 바람이 불 우려도 좀 지금 있죠. 정권이 위기마다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 공안 탄압의 칼날을 마구 휘둘렀기 때문에 이런 조작 사건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4.13 총선에 대한 평가 작업들을 많은 단체들에서도 하고 있고 네티즌들이 이제 뭐 자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도 올리고 있는데 평가가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호남이 국민의당을 선택했다라고 보면서 이 호남 민심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평가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저는 뭐 SNS 보다가 좀 약간 화들짝 놀랐어요. 그래도 명색이 운동했던 예전 이제 80년대 뭐 이런 선배들도 뭐 그런 표현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30년 동안 가지고 있던 호남에 대한 짐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겠다고. 이게 뭔 소리인가 봤더만 호남에서 문재인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호남에서 더민주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 이제는 문제가 있다. 보수화가 됐다. 이전과 같은 그런 호남에 대한 빚을 진 마음 이런 걸 내려놓겠다 이러더라고요. 뭐 호남이 이제 정칠번지 아니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들도 우리 지금 정당들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민심을 제대로 잊지 못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오늘에서야 이제 그
장관 회의에서 입장을 좀 밝혔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기사는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개혁을 계속 하겠다는 계속 개혁을 겁니다. 계속 개혁을 하겠다. 박근혜 개혁을 하겠다. 이런 남의 일처럼 좀 약간 얘기하죠. 자신의 잘못이 제일 큰 건데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를 돌아보기보다 자기의 정책들을 그냥 계속 밀고 가겠다. 민심과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도 이러고 있고 새누리당 지금 서로 뭐 누가 잘못했네. 유승민이 빨리 탈당을 안 해가지고 그랬네. 김무성이 옥새를 가져가서 그랬네. 이양구가 잘못했네. 이러면 서로 남탓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더민주도 자기들이 뭐 예뻐서 찍어준 줄 아는 거예요. 뭐 경제 민주화 구호가 먹혔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자기들이 새 정치로 인정받았다. 뭐 안철수가 선택됐다. 이렇게 이제 지금 국민의 민심을 잘못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이제 그 인사들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그 선택과 국민의 민심을 좀 제대로 잘 읽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초리로 때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방맹이로 때렸어야 되는데. 전 그런 생각이 나요. 예전에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전환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주로 뭐 특히나 뭐 지난 30년 전에 뭐 전대협 뭐 이런 학생운동을 하셨다는 지금도 하셨으면 참 좋을 텐데 예전에 하셨다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아 그게 심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언뜻 보면은 태양이 돌잖아요 지구를 나를 중심으로 호남이 서산으로 지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민을 중심으로 도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러면 문재인이 문제가 있는 거죠 더민주가 무슨 절대 신이에요 그렇죠. 뭐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잖아요 사실 민주당이. 더민주 당이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네. 문재인이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그건 말이 될 수 없는 거죠. 기준 자체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민심을 정당들도 좀 제대로 읽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정말 이번 표심을 보고 곽 박사는 뭘 느꼈어요? 아 저는 전율 그리고 무섭다. 우리 국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왜 자꾸 취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반성이 되지 않습니까? 아 네. 기본은 반성이 되지 네. 않습니까? 역시 예. 저는 곽 박사님은 우리 셋 중에 저희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그래도 완성되는 과반이 무너진다고 예측. 나도 과반이 무너진다고 아, 했어. 그랬습니까? 나 149석. 아, 확신은 아니었잖아요. 나 149석이라고 했어. 아 저는 그거를 진짜 대단한 분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냥 철저하게 내 바람을 그러면 담았지. 저는 민심에 분석은 대해서 아니고. 이런 평가를 해야 된다. 국민들이 박근혜 폭정과 학정에 치를 떨고 이거를 반드시 엎어버리기 위한 마음이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소위 정치를 한다는 소위 진보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 민심을 읽지 못하는 건 이거는 죄다 죄. 네.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좀 섬세한 분석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민심이 박근혜를 정확하게 가장 강하게 심판을 한 거고 그리고 박근혜를 심판하는 데서 더민주라는 카드 문재인이란 카드가 이 상태로는 쓸 수 없는 상태라는 또 심판을 한 거고 그런 데서 뭐 안철수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평가가 있지만 더민주를 심판하는 데서 새누리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나마 쓸 수 있는 걸 가지고 심판을 한 거다. 이 구도를 놓고 나머지를 평가하면 그런 오만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평가들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좀 길게 민심 보고 천심. 구도를 길게 보고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012년 대선부터 2016년까지의 전반적 흐름을 가지고 이번 총선의 민심을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총선 민심이라는 게 선거운동 들어가지고 4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2주간의 행적을 보고 민심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그런 존재가 그동안 아니십니다. 빨간색 천지였던 영남 국민들은 그럼 무슨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네. 민심이 천심입니다. 그 민심이 천심이라는 생각으로 향후 전망을 또 같이 세워나가는 라디오 반민특위도 같이 세워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민심을 또 거스르고 있는 한 가지 소식이 이제 오늘 좀 나와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됐죠. 그 국정원이 이제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요걸 입법 예고했는데 이 모 법인 테러방지법도 물론 잘못했죠. 근데 이제 이 시행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엄청나게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이제 위험한 게 군 병력이 민간에 투입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여기에다가 무슨 말씀이시죠? 군 병력이 민간에 투입된다. 예, 원래 이제 군 병력은 민간에 투입이 될 수 없는 거죠. 민간 작전 구역에 경찰이라는 체제가 있잖아요. 아, 근데 네. 이제 경찰력에 한계가 있을 때라고 조항을 달고는 있지만 5.18을 일상적으로 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계엄을 네. 일상적으로 네. 하겠다는 거예요.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뭐 군 병력도 뭐 테러 대책 본부장 요청에 따라서 투입할 수 있다. 근데 이 테러 대책 본부장이 누구냐면 국정원이에요. 네. 네, 국정원이 결정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대테러 센터의 조직 구성을 할 수 있는 실질 권한이 국정원에게 그렇죠. 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이 국방부를 장악하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엄 없이도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군 병력을 어디든지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항이 2001년 테러 방지법이 이제 그 제출되었을 때 이 안이 있었던 거예요. 국정원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근데 이제 국가인권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고 국회의장 찾아가서 항해서한 제출하고 해서 이제 이 법이 폐기가 됐었던 거죠. 아니 그럼 정말 큰일 난 게 우리나라 국방부는 정말 할 일이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왜냐하면은 국정원의 지시. 전시에는 작전권을 오바마 행정부가 사용하게 되고 사실상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국방부의 논리는 평시에는 우리가 쓴다는 거였는데 이제 테러 방지법 시행령이 진행되면 평시에는 국가정보원이 사용을 해버리면 아, 그럼 합참의장은 뭐하지?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 완전 합참의장은 괴물이 야전 된 거죠. 침대를 싸게 네. 사는 방법을 방구해봐야 아이고 국방부장은 뭐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15년 전에 네. 국정원 권한 강화되는 게 우려가 됐는데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대선 부정의 댓글 밝혀진 그 빙산의 일각이 댓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국정원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의 배후에 국정원이 너무 뚜렷하게 지금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정원 목에다 방울을 달아도 부족할 판에 지금 그러니까요. 국정원은 호랑이로 아무나 잡아먹을 수 있게 길 가면서 국정원이 사실 이제 간첩 조작 혐의들이 막 드러나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댓글 조작, 간첩 조작 이런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스스로 이제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셀프 개혁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혁안은 없고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호랑이가 된 거죠. 근데 이건 예전에 긴급조치 계엄령보다 더 심각한 문제네요. 왜냐하면 계엄은 대통령이 이제 발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판단을 해가지고 계엄을 선포하게 되는 건데 그럼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발의하는 게 아니라 테러 센터 장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군을 계엄을 발의하지 않고 그냥 군을 동원하는 거니까 굳이 계엄령 선포나 아니냐는 걸 얘기할 필요 없이 일상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죠.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광화문 촛불 들다가도 이제 탱크 볼 수 있는 겁니다. 광화문 촛불 들다가 예를 들어서 뭐 촛불 하나가 떨어졌는데 바닥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 탱크 이전에 출동- 있었던 뭐 약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쇠파이프 들거나 뭐 부분적으로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 대테러 센터에서 긴급 투입을 하는 거죠. 아, 이번 야당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시험 때는 테러 방지법을 그렇죠. 막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하고 네. 이게 일본 과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여기 이제 요거에 또 하나 또 계속 테러방지법 통과될 때부터 문제됐었던 것이 이걸 견제하고 이걸 감시할 수 있는 게 인권보호관 한 명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권보호관 한 명이 이걸 어떻게 다 하겠냐고요. 그리고 이게 뭐 말라는 거죠. 권한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권고, 자문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물이 된 국정원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이 시행령대로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정원의 초헌법적인 권한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고 개정하고 이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국민의 민심에 의해서 선택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테러방지법 폐지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 시즌 1의 진행자이시기도 했고 여기 우리 윤기진 진행자의 아내이기도 하죠. 황선 희망포럼 대표에 대한 기사인데요. 재작년 남의 가정사를 함부로 예, 가정사 주간 브리핑에 지지난해 말에 열었던 그 통일 토크 콘서트가 있었죠. 황선 신은미의 통일 토크 콘서트인데 이 두 분이 방북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에 갔다 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는 이 통일 토크 콘서트를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종북 콘서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서 사실상 저는 이게
야 얘 잡아들여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발언 있고 그날 저녁에 예. 저 아내랑 저랑 애들 재우고 밤에 이별주 했어요. 이별주. 그래서 막 그러고 나서 압수수색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이어졌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콘서트가 정식 명칭이 통일 토크 콘서트예요. 근데 네, 이거를 맞습니다. 종북 콘서트라고. 근데 이것도 제가 사실은 이 콘서트를 갔었거든요. 서울의 조계사에서 하는. 이게 이제 종북 콘서트로 명명되고 이러면서 익산에서 열렸던 토크 콘서트에서는 토끼 콘서트? 토크 콘서트에서는 폭탄 테러까지 일어났잖아요. 그 고등학생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규정된 거죠. 이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황선 희망포럼 대표가 자신의 이제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서 민사 소송을 낸 거죠. 대통령한테는 지금 형사 소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민사 소송을 낸 과정이었고 그 재판이 이제 금요일 날 있었던 거죠. 2심이었죠. 네, 1심에서는 기각이 됐고 2심 재판을 했습니다.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원래 민사 재판에는 보통 형사 재판 저희도 국가보안법 재판하면 모두 진술, 최후 진술 그리고 피의자가 발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민사는 그런 게 없어요. 민사는 재판 한 2시간 동안 수십 명이 막 짧게 탁탁탁탁탁 실무적으로 짝짝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별 준비를 안 하고 갔어요. 근데 들어가려고 딱 하려니까 또 종편 기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갖고 아내가 저는 못 갔습니다. 저는 못 갔고 아내가 들어가서 재판장한테 요청을 했대요. 잠깐 한마디 할 수 있냐. 당황했나 봐요. 재판부에서. 그런 민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실무적 뭐 해명 이런 거 변호사나 하지. 근데 기자들이 있으니까 한마디를 했고 뭐 재판 과정이 아까 방금 경계녀가 소개해 줬듯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서 비롯된 거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말도 박근혜 대통령이 보는 신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진 그 즐겨보던 그 언론을 맹신한 결과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 콘서트를 한 배경은 또 조중동에서 그때 연일 그걸로 때리고 있었으니까 청와대에서 딱 보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서울 시내에서 종북 콘서트를 한단 말이야. 그러고 또 내뱉은 말이 이렇게 된 거다. 와 보지도 않고 이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와 보면 대박이야. 이런 막 종북 콘서트라고 말을 뱉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기 청와대 초청장 좀 보내요. 이제 보내시고 행사를 하시도록. 신은미 씨 예. 돌아오면 한번 같이 모이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황선 대표는 구속이 되고 신은미 선생님은 강제 출국이 됐죠. 근데 이 재판의 결과 황선 대표는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통일 토크 콘서트 관련해선. 근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런 보세요. 것들이. 당시에 종편이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던 사람은 사실 신은미 선생이지 않습니까? 해외교포에. 근데 오마이뉴스에서 그 이달의 기자상도 수상을 했고 한겨레 신문에서 상도 받을 만큼. 그래서 저는 공안 당국이 신은미 선생을 완전히 지목을 했던 것 같아요. 종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사실 신은미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종편에 의해서 종북 마녀 가까이 이렇게 매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법 처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국가보안법으로조차도 처벌할 상황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하려고 했죠. 네,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집요하게 시도를 했겠죠. 분석을 했겠죠. 나 아마 전단팀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 내에. 걔들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못 찾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사회잖아요. 우리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 배신의 정치 진실한 사람으로 이번 선거도 판가름 났다시피 이런 건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게 언론의 마녀 사냥이 엄청났잖아요. 이 마녀 사냥을 보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이랬었고 어쨌든 신은미 선생님 이제 조국에서 강제 추방 당했는데 이 강제 추방과 관련해서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죠. 진행하고 있고 우선은 황선 아내의 재판에서 이제 그 토크쇼와 관련해서 전체 완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유리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행정소송이 또 그런 난점이 있더라고요. 이거 판단하는 그런 걸 뭐라고 유도리? 유도리? 아니 어떻게 그런 방송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19금은 아니잖아. 행정 당국에서 판단의
그런 거 그 재량? 재량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가 절대 안 하겠다, 여론의 역풍에 부담을 가지더라도 안 하겠다 하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게 많다. 그래서 변호사분들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는 1심 재판 결과에 비추어서 취소가 돼야 되지만 행정소송이 한 번 집행이 된 이상 이걸 번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어떻게든 해보자 그러면 하고 진행 어쨌든 중입니다. 그 신은미 선생님이 이제 계속 그 오마이뉴스 이런데 기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본 건데 사실 이제 신은미 선생님 국가보안법으로 걸려고 했었던 게 맞아. 근데 못 걸어서 결국 치졸하게 이 강제 추방을 시키는데 됐던 게 뭐냐면 미국하고 우리나라 이제 관광비자 무비자잖아요. 무비자로 입국해서 경제활동을 했다는 거야. 그 경제활동이라 함은 강연료를 받았다는 한 건데 한 번. 예. 강연료를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강제 출국 100번 강연 중에 한 번. 100번 강연 중에. 강연료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너무 죄송하니까 따지면- 약간 소액을 줬나 봐요. 근데 보통 안 받으시는데.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그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탈북자들이랑 같이 전단 살포하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무비자로 들어와가지고 정치 활동을 한 거잖아요. 여행 와가지고 테러를 한 거죠. 테러를 한 거지.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군사 거지. 작전을 펼친 거죠. 군사 작전을 빠뜨. 이런 게 얼마나 부당한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쪼록 이게 어쨌든 재판이 좀 잘 진행돼서 이게 뭐 아주 큰 금액을 걸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 발언에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황선 대표와 신은미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있었고 이거를 종북 콘서트로 규정함으로 해서 이제 또 좀 어쨌든 위기를 좀 저는 정권의 위기를 좀 벗어나려고 했던 의도가 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소송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진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사소송해 갖고 청와대를 무슨 수로 이깁니까? 저희도 변호인이 있고 하지만 근데 세월호 관련해서 갑자기 이게 공중파타고 여론이 만들어지고 세월호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였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렇죠. 세월호 그 특별법 얘기했다가 청와대 눈밖에 그날로 바로 난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도 그러고 그리고 이 안에 이 재판 같은 경우도 이런 레임덕의 과정에서는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근데 이 생각을 하고 황선 있습니다. 대표의 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 이후에 이런 재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불과 얼마 전에 그 한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경제 행보라고 하며 그 격전지를 방문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국무회의에서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좀 고발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좋네요. 냈죠. 예. 요런 게 있었고 사실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초법적으로 중단이 된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돼. 그 순간 바로 탄핵 추진했어야 되는 겁니다. 남북 교류 협력법을 위반하면서 추진이 된 거였고 헌법 정신의 정면 위배잖아요. 네, 헌법 정신을 위배했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단체 어느 그 정부기관도 통일부를 비롯한 어느 정부기관도 어떤 근거로 개성공단을 중단했는지 밝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업인들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기업인들 했고 목줄을 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왜냐하면 보험이나 지원. 이걸 하니까 이 기업인들도 죽겠는데 또 이 돈이 없어도 또 죽으니까 발목이 잡혀 있는 거다. 근데 결국은 이걸로 고소를 당해야 된다. 고소 당해야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못하니까 국민들이 해야죠.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소송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 레임덕이 시작된 만큼 요건 주제랑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안에 그 종북 콘서트 대통령 얘기하고 나서 그날 이제 뭐 이별주가 아니라 어차피 당신 이거 피해가기 어렵겠다. 근데 피하지 못할 바에는 한번 물어나 보자. 하고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을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고소하고 또 아내가 구속이 됐죠. 구속되고 나서 또 우리 열혈 애국 네티즌들에게 호소했죠. 그 아내를 감옥까지 몰고 간 또 원흉 조중동을 우리가 샅샅이 고소를 하겠다. 그래갖고 저희 사람들이 그걸 녹취를 해야 돼요. 조중동 종편 방송을 녹취를 하고 그걸 또 300건 정도를 녹취를 했어요. 근데 녹취를 하는데도 녹취록 제작하는데 건당 한 수십만 원씩 들어요. 그리고 이 건당 고소를 할 때
또 인지대라 그래갖고 또 한 3, 40만 원 들어요. 한 건당 한 7, 80만 원이 드는 거예요. 100건 하면 오. 7, 8억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7, 8천만 원. 7, 8천만 원. 아, 네, 그렇군요. 역시 과학고. 아이 뭐 큰일 날 뻔하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경비가 너무 만만치 않. 돈이 없어서 고소를 못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 용기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갖고 그때 제법 많은 액수가 모여서 80건을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조중도. 그래서 저희 부부가 돌파구를 열 테니 모든 국민이 나서서 우리 부당한 행위에 하나하나. 예, 법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법이 있는 이상 법도 활용은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길을 열 테니 많은 국민이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면 종편도 그 보도 행태 완전히 뭐 그냥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다가 조금씩 아마 정신 차리고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 저희 이 소송으로 반드시 이겨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 반드시 이겨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4월 18일 주간 브리핑은 오늘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본 방송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난 말하고 싶어 그날 그 자리에 이 엄마도 있었다고 내 아이들에게 나도 말할 거야 이 아빠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저마다